네.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 어제도 사실 그렇게 힘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특히 기술주 힘이 빠진 모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로 계속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해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이만함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함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미국 안녕. 증시. 또 이게 지수로만 봤을 때는 많이 이런 부분이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중에 보면 등락폭도 많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위주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장중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전장 대비 0.12%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장막판에 조금 보합권을 올라왔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오늘 전장 대비 0.65%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58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 1.1% 빠지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1.1%가 떨어졌는데요. 장중에는 2% 넘게 빠지면서 1,300대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 장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어제 하루 휴장을 한 이후에 오늘 이제 정상 개장을 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있었던 유럽 시장의 불안을 반영해서 장중 한때 4%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금 마감 무렵에는 약 3.94%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물 UST가 이제 4%를 돌파를 한 것이 지난달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달러 지수 역시 오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높은 모습 보였는데요. 달러 지수 오늘 장중에는 소폭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강세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간으로는 DXY가 113.2선을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라든지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상당히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 뉴욕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강화 조치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월불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95% 하락을 하면서 89.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이틀 2거래일 동안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90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그 CPI 이전에 그 시장이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주식시장 장중 흐름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에 이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2%까지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 레벨 수준으로 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3대 지수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장중에 저점을 낮췄습니다. 나스닥 지수 어제 연저점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52주 저점에서는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하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이 상승이 좀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 경기 방어주라든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이런 경기 침체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섹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라든지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다우와 S&P와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좀 크게 지지를 받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오늘 이제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조금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강하게 올 수 있다. 예상보다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건가요? 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의 주요 내러티브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싣고 있고요. 지금 어제 JP모건의 CEO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가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어서 계속해서 이 침체를 좀 유력하게 반영하는 월가 IB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오늘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침체가 곧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오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인데 이 경기 침체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리세션 콜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6.4%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그 실업률이 3.5%를 기록을 하면서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거의 2배에 육박한 수준인 6.4%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콜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IMF 국제통화기금 연례 총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집니다. 이제 이 행사에 앞서서 IMF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IMF가 보고 있던 내년 2023년도에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가 2.9%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7%로 하향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최악의 시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지금 IMF 연례 총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또한 지금 뉴욕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파원들과 만난 IR 자리에서 내년에 경기 둔화 전망이 압도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환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서 압도적이고 많은 연구기관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경기가 이제 침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전 세계 이제 주요 정책 당국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지금 증시의 투자 여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반센그룹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그리고 어닝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준의 긴축, 또 이런 모든 팩터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게 다 겹쳐져서 최악의 투자 환경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짧게 보면 어제 사실 영국에서 그 영란은행이 다시 개입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영란은행에서 한 얘기는 어떤 거였나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 유럽발, 특히 영국에 있는 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자 잉글랜드 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이제 영국 채권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영국 금융 시장이 다소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오후 들어서 이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이 영국의 연기금들에게 관련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또 다시 좀 출렁였습니다. 지금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 같은 경우 영국에 있는 연기금들에게 이제 오는 14일, 즉 이제 뉴욕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즉 이제 개입이 곧 중단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 이 연기금들이 포지션을 재조정을 맞춰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는 확대를 했지만 이 종료 시기는 10월 14일로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영국 중앙은행이라는 빅풋이 이제 시장에서 빠졌을 때 이 스트레스를 영국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가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불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 인사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는지 발언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 침체 과연 연준은 자신이 있게 보고 있는 건지 연준 인사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연준 인사들 한결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미국 경제가 빠져들 위험은 있지만 이 침체가 깊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입니다. 오늘 메스터 총재가 뉴욕 이코노미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은 있지만 깊은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이 연준이 맞이하고 있는 리스크는 연준이 긴축을 너무 많이 해서 정책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보다는 긴축을 너무 덜 할 가능성이 오히려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우려를 하다가 필요한 것보다 긴축을 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이 필요한 경우보다 긴축을 덜 단행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돼서 경기에 이제 스티키하게 붙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이제 다음 통화정책 회의인 11월 FOMC에서 금리를 얼만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는 두 분이서 약간 그 결이 다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간 것 같네요. 결국은 경제 지표 같은데요. 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첫 번째 이번 주에 나오는 좀 중요한 지표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미국 가계가 내다보는 1년 후, 즉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4%로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연은이 집계를 하는 기대 인플레 전망 같은 경우 지난 8월 한 달 전 수치에서는 한 달 전 수치는 5.75%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폭 후퇴를 한 수준이고요. 5.4%라는 12개월 단기 기대 인플레 전망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는 1년 단기 기대 인플레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6.8%를 찍고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기 인플레 기대는 소폭 높아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3년 기대 인플레는 2.9%로 집계가 됐고요. 5년 기대 인플레는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개 모두 이제 전월치보다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대로는 우선 2%대 이제 3%는 아니고 2%대로 이제 내려온 모습입니다. 또 이제 인플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계들의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가계의 소비 증가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 침체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미국 가계의 지출 기대치, 얼만큼을 지출할 것인지, 소비를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 동일한 수치가 7.8%로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가계지출 기대치는 지금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1.8%포인트나 하락한 월간 하락폭이 2013년 6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도 다소 둔화를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향후 12개월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큼 상승할지 기대치가 2%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미국 경제방송 CNBC 같은 경우 이 지표를 들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를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고 후퇴를 하고 뭐 가이던스가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요번 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주면 이제 어닝 시즌이 금융주부터 스타트를 할 텐데 자, 어떤 부분이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일까요? 네, 지금 또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10월 14일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금융주들이 어닝 시즌에 키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이 오늘 10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 과연 어떤 것을 봐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가이던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이제 금융시장의 좀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어닝 가이던스가 지난 7월 1일 이제 여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 3개월이 지났는데요. 3개월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가이던스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분기 S&P 500 종목들의 어닝은 전체적으로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개월 7월 1일에는 거의 이 전망치가 10%가 넘었습니다. 10.6%를 전망을 하다가 3개월 만에 급속하게 이게 절반 수준으로 어닝이 조정이 된 상황인데요. 과연 이 가이던스가 우리가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수준보다 더 좋지 않게 나올지 혹은 조금 이거에 비해서 선방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핵심 관전 포인트로 전문가들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외에 섹터하고 종목 관련된 뉴스도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뉴욕 증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커뮤니케이션스, 테크,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가 가장 큰 폭의 섹터별 하락률을 나타냈는데요. 세 섹터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리 상승과 같은 그리고 긴축에 따른 이런 여건에 따라서 빅테크라든지 기술주, 테크주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지금 메타가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약 4.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월가의 투자 회사인 애틀란틱 에쿼티스가 이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강등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메타가 이제 다른 이런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타 같은 경우는 이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VR 헤드셋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1,500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이 오늘 1%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오늘 0.8% 하락을 했고, 아마존 1.5%, 그리고 테슬라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대화를 했다라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푸틴과 대화를 한 것은 18개월 전이었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주제는 우주였다라고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 머스크 CEO가 개인 트위터에 이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상당히 조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푸틴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52주 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오늘 하락을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제외한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테슬라가 좀 결정적인 레벨을 하향 이탈하고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0가 좀 중요하게 기술적 기술적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선이 뚫리긴 했습니다. $220를 이제 만약 하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주가의 추세가 다운 트렌드로 돌아선다면 좀 가파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도 지금 5월 저점을 하회를 하면서 좀 기술적인 지지선에 좀 맞닥뜨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이제 $18,000대를 테스트를 장중에 하면서 핵심 지지선 부근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이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빠른 소식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